여러분, 드디어 3월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오늘 개학이나 아니면 입학식이 진행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긴 방학이 지나고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이 되다 보니 오늘 아침은 유독 더 이제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많이 분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녀들이 새학년, 새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맞이하게 되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우리 아이가 이제 선생님과 잘 지내고 친구들과도 관계가 좋고 잘 사귀는 등 이 새학기, 새학년에 들어와서 이제 잘 적응을 하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학기, 새학년이 시작이 되면 적응을 잘 하는 아이도 있지만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아이도 있을 텐데요. 이때 아이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과소평가하면서 방치해 더 큰 어려움으로 확대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제24회 청소년 포럼 주제는 새학기 증후군입니다. 새학기 증후군을 검색을 해보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증상이라고 나옵니다. 즉, 새로운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 부적응으로 새로운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증상을 이제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왜 발생이 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낯설고 새로운 것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낯설고 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이 기대감도 있지만 이 불안감도 함께 공존하게 되는데 불안감이 기대감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새학기, 새학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거나 이직을 하는 등 성인들도 낯선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가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도 물론 있겠지만 이 낯선 것에 대한 불안감도 갖게 됩니다. 그렇기에 기존에 익숙했던 환경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이 긴장감과 불안감은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긴장감과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일반적으로 투정이나 짜증이 심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신체화 증상으로 복통이나 두통을 이제 유발하게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우울 증세나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다 그래, 다 한 번쯤은 겪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가볍게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가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자녀의 심리 발달 단계입니다. 자녀의 심리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제 달리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관계 적응기에 있는 자녀는 관계에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를 중심으로 이제 선생님이나 친구들 등 다른 인간관계의 적응이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관계 적응기에 있는 자녀가 큰 환경 변화를 이제 겪는 것은 아마도 초등학교 입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거 이전에도 환경 변화의 경험이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 신청서를 내고서는 바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생활에 들어갔었나요? 그렇지가 않죠. 기간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 등원을 해서 일주일에서 2주가량은 이제 한두 시간 이제 기관에 머물면서 탐색하고 적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기관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늘려나가고 간식도 먹고 또 낮잠도 자고 또 나중에는 이제 다양한 활동이나 이제 체험 등을 하게 되면서 학습적인 것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응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되면서 이제 자녀가 이 주 양육자와 분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아이가 똑같은 적응 시간을 갖지도 않습니다. 아이마다 같은 아이도 없기 때문에 적응 기간의 차이도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엄마와 자녀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이제 자녀는 낯선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이 긴장감이 엄청나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가 새로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막 응원하고 지지를 하면 자녀는 이 낯설고 긴장이 되더라도 부모의 응원에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부모가 더 긴장을 하고 더 걱정을 하면서 자녀가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되면 그 불안감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접하는 자녀는 가뜩이나 낯설고 이 긴장이 되는데 부모의 걱정과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더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기억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학교 다니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좀 산만한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 미운털 막히면 어떡하지? 또래보다 작아서 다른 애들한테 치이면 어떡하지? 내성적인 성격인데 혹여 다른 애들이 왕따를 시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자녀가 겪을 새로운 환경에서 겪게 될 문제에 대해서 미리 막 걱정을 하고 과도하게 이제 걱정을 하게 되면서 막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전전긍긍하게 되고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부모를 보면서 불안감이 지속되게 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확장시키고 이를 자녀에게 표현을 하게 되면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자녀는 없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놀이터에 막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하고 어떡해 라고 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게 되면은 아이는 넘어져서 아픈 것은 맞지만 이 엄마의 표현을 보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막 울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 달려가다가 넘어진 이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이제 옷을 털어주면서 놀이터에 빨리 가고 싶었구나,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온화한 미소를 짓고 토닥여 주게 되면은 넘어져서 아파 울먹거렸다가도 이내 이제 그걸 잊고 엄마를 보면서 씩 웃고 다시 놀이터로 달려가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이제 부모가 여유를 갖고 자녀를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응원하는 것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심리발달 과정을 알고 그에 따른 양육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를 알고 있게 되면 자녀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닌 변화에 대한 준비 과정을 갖게 됩니다.
또 이를 실행하게 되면서 새학기, 새학년에 이제 적응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이제 자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녀가 다니게 될 학교를 미리 알게 되죠. 그래서 자녀와 함께 그 학교를 미리 가게 될 학교를 방문한다던가 아니면 주변을 탐색을 하면서 뭐 둘러보기도 하고 근처 이제 문구점에 가서 학용품 등을 사는 등 이제 학교 다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일상에서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많은 변화를 이제 주게 되면은 아이가 혼란스럽고 또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변경된 상황 등을 이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거랑 또 달리 또 활동이나 규칙 등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뭐 도와주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새로운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도 있지만 이제 새학년, 이제 새학기를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방학이 우리는 겨울방학이 그리고 또 그에 이어서 또 봄방학이 길게 있죠. 긴 방학이 지나고서는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 자유로운 생활에 젖어 있던 아이들이 이전에 학교 생활을 했던 것을 경험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학교 생활에 복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우리 어른들도 주말이나 아니면은 휴가를 다녀온 후에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부모가 자녀의 강점을 살려주고 약점을 이제 보완해 주면서 긍정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게 되면 자녀도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고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또래라고 하더라도 같은 아이가 없죠. 같은 아이가 없기에 비교가 아닌 적응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또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 적응기에 있는 자녀는 관계에 적응하는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다시 말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 부모가 안정된 심리를 갖고 자녀가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좀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이제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모가 이제 자녀의 심리 발달을 알고 또 여기에 학교 생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될 우리 선생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녀도 이내 안정을 찾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관계 적응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관계 적응기에 이어서 이제 자아 형성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관계 적응기에 이어 자아 형성기로 들어간 자녀의 경우에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큰 차이가 있게 되면서 어려움이 더해집니다. 즉 자신의 생각 기준과 맞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아 형성기에 있는 우리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유독 더 심하다고 느껴진다면 이전 학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학년에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 친구들, 공부 등 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심하게 겪었다던가 아니면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다거나 또는 자신의 기준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해 꼰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던가 아니면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이렇게 갈등을 겪었던 이 다양한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새로운 환경이 또 다른 스트레스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 같아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학년에서 이제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공부든 친구 등이든 이로 인하여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 환경이 바뀌면서 변화의 기회가 생깁니다. 즉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하고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선생님과의 관계도 생기게 되고 또 부모님과 새로운 학년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면은 자녀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적응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된 애가 학교 갈 때만 되면 이렇게 아프다고 난리니 막 그러면서 나무라듯 나무라듯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자녀는 그에 대해서 막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서운한 감정을 이제 또 격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오해를 하게 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위태로운 관계가 되면서 학교 생활에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한다는 이 부담감, 그리고 자신의 생각 기준과 맞지 않은 것에 대한 어려움, 또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늘어나는 학업량에 대한 부담감 등 그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되어서 막 복통이나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등교 거부를 하기까지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새학기 들어서 내 자녀가 평소와는 달리 짜증이나 이 신경질이 좀 많아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낸다고 한다면 자녀에게 감정 변화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이를 보지 못하고 방치해 놓게 되면 자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든다던가 아니면 움직이려 하지 않거나 기존에 밥 먹는 것도 거부하는 등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말이든 행동이든 표현을 할 때 이에 대해서 부모의 기준만을 갖고선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표현을 하게 될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자녀의 감정 변화도 알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 컸는데 알아서 하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자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 형성기에 있는 자녀는 자신의 생각 기준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왜곡된 생각으로 이제 편향이 되게 되면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학교에 대한 거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건강한 관심이 그 무엇보다도 꼭 필요하다는 것,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아 형성기는 자신의 생각 기준을 이제 형성하는 시기로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 스스로 이것을 찾아가고 이제 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심리발달 과정을 알아야 하고 그에 따른 양육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의 표현을 이제 부모의 기준만으로 단정하고 이제 판단하지 않게 되고 자녀의 시행착오를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고 또 자신의 어려움도 극복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새학기, 새학년이 시작될 때마다 적응하는 어려움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순간만큼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제 자신의 능력을 조금 더 키워가게 되는 과정이 되고 이전보다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이제 적응하고 또 전환을 하는 능력이 더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극복과 동시에 자신만의 능력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새로움은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지 않은 새로움은 불편하고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의 심리 발달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른 양육법을 알게 되면 부모 자신을 돌보면서 이제 자녀를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된 오늘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우리 아이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해주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